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목화송이 협동조합 이사장 한경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거는 10년이 넘는데 그때는 마을기업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을기업으로 도봉구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마을기업은 뭐지? 마을기업은 그럼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마을기업은 마을 안에서 마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면서 그걸로 사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게 마을기업이더라고요. 사실 저희는 면생리대가 좋아서 한살림 조합원들이 면생리대를 보급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는 마을기업 때문에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도봉구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니까 교육을 받으면서 지역에 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안에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면생리 되는 지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뭐 여성 문제랄지 환경 문제이긴 하나 그럼 마을 안에서는 뭐를 해야 될까를 고민했을 때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지금도 장년층이나 그런 취약계층 이런 분들 일자리는 참 많이 부족하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젊은 사람들 일자리도 지금 부족한데 정년퇴직이 너무 빠르기도 하고 아이들 어느 정도 키워 놓으신 분들은 일을 하고 싶어 하시기도 할 때 그러면 지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의 목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느질을 하는데 환경에 도움이 되는 그냥 일반 바느질이 아니라 면생리대를 보급하려고 저희가 만들어졌듯이 일회용을 줄이는 면생리대랄지 아니면 장바구니, 에코백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역의 취약계층이나 장년층 여성 일자리를 만들자. 이걸 목표로 삼아서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마을기업이 되실 분들도 고민을 하실 게 근데 나는 뭐가 재미있을까? 근데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거를 초점을 잡아서 마을기업을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사회적 경제랄지 뭐 마을기업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 그때 2006년인가 그때 피자매 연대라고 있어요. 거기가 이 한국에 면생리대를 처음 알린 곳인데 저는 그때 한살림 조합원이었고 아이를 키우고 있고 왜 생협 조합원들은 건강한 먹거리 뭐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제 아이가 키워지면서 좋은 먹거리를 먹어야지 이러면서 한살림 활동가로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피자매 연대라는 곳에서 저희가 속모임을 할 때 생리대를 가르쳐 준다고 해서 제가 궁금해서 가서 면생리대를 배워 갖고 왔어요. 그때는 이제 손바느질을 해서 원단을 잘라서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쓰고 저희 딸이 그때 이제 생리를 시작하고 막 이럴 때니까 딸한테도 이 면생리대를 써보라고 주니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면 잘 모르실 텐데 여자들은 일회용 생리대 쓰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런데 이거는 일단 몸에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환경적으로 일회용 생리대는 거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게 땅에서 썩는데 300년에서 500년 걸려요. 근데 일반 여성들이 이렇게 가임 기간 동안 생리를 하면서 12,000개의 일회용 생리대를 쓰게 되거든요. 그게 한 사람당 다 땅에 묻히고 이런 다음에 이것도 환경 오염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내 몸에 좋고 환경에도 좋고 또 계속 이거를 사면 그러니까 만들어서 쓰면 한 5년 정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면생리대 값도 절약이 되고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써보고 좋으니까 한살림 조합원이라서 한살림한테 이걸 만들어 달라고 제품화 시켜 달라고 건의를 냈는데 한살림한테서 온 답변은 조합원이 이거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러면 니네가 운동 차원에서 워커즈라는 게 그때 워커즈 콜렉티브라는 게 일본에서 도입돼서 한살림이 워커즈 콜렉티브로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워커즈 콜렉티브가 뭔지도 모르고 면생리대 좋은데 왜 안 하신다 그러지? 그럼 내가 보급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은 그래서 면생인데 보급운동 차원에서 워커즈 콜렉티브 교육을 받고 그래서 보급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워커즈 콜렉티브가 뭐냐면 지금의 협동조합 비슷하게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를 하는 거예요. 출자를 해서 필요한 물건을 만들면서 사업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의 협동조합 비슷한 거죠. 제가 직원이기도 하면서 사장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이 운영하는 그게 예, 지금 보니까 협동조합이었는데 그런 형태로 하는 거였어요. 그때는 뭐 수입이 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고 면생리대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쨌든 워커즈 콜렉티브 교육을 받으면서 면생리대를 만들어서 한살림 쌍문 매장에 조금씩 내놓고 팔기도 하고 길에서 무료 체험도 진행하고 이러면서 보급 운동을 그때 했는데 그 당시는 면생리대도 잘 모르시고 이래서 길에서 무료로 알려드린다 그러면 다 도망가시고 할머니 분들은 남살스럽게 이런 걸 길에서 가리킨다고 막 혼내시고 그래서 하여튼 호응도가 되게 없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그냥 꾸준히 재미삼아 했고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10만 원씩 4명이 출자를 해서 그래서 작업장도 없고 하니까 수유동에 주민자치센터 지하가 왜 활용이 안 되는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반나절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 공간 이용료는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내면서 거기서 저희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요. 워커즈 콜렉티브는 그렇게 시작은 했으나 너무 돈도 안 되고 지하니까 공간도 습하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시고 그랬고요. 그 당시는 저희가 10만 원을 출자했지만 가져가는 돈은 한 달에 10,000원? 뭐 이 정도 가져가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돈을 벌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으니까 그냥 우리가 친환경적인 일을 한다. 근데 면생리대는 너무 안 나가니까 이게 좀 수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아무거나 만들지 말자. 우리는 그래도 남들이 안 만들거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걸 만들자 해서 그때 만든 게 이제 지금의 장바구니, 제가 사용한 장바구니를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발전했는데 사실은 장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보자기를 응용한 장바구니거든요. 흔한 장바구니가 아니라 이렇게 위를 묶어서 어깨에 멜 수 있는 이 장바구니를 저희가 저희만의 디자인으로 해서 이렇게 매셔서 쓸 수 있는 이걸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뭐 현수막으로 그 다음에 뭐 요새 많이 들고 다니는 가방 그런 걸 만들어서 한살림 매장에서 장바구니 일회용을 줄이는 그런 운동도 해오고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앞치마가 이제 이건 변형됐지만 한살림 매장에 가면 앞치마들을 활동가들이 입고 계세요. 그 앞치마 주문이 조금 들어오면 저희가 그걸 만들어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일회용을 줄이는 장바구니를 만들자는 일회용을 줄이는 제품을 만들자는 그런 서로 취지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4명이 모여서 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왔다 나가시고 면생리대가 팔리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하시진 않았는데 저희가 그냥 활동은 계속 하니까 한살림이 보기에 얘네는 그래도 문을 닫거나 하지 않고 꾸준히 하고 있구나. 이게 참 이쁘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그러면 이 장바구니를 한살림에 장바구니가 없었어요. 장바구니를 그러면 서울 물품으로 취급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실 지금에 있는 장바구니는 한 달에 5장 나간대요. 그러니까 크게 기대하지 말아라. 많이 안 나가니까. 근데 어쨌든 서울 제품으로 받아주시겠다고 해서 이걸 납품했는데 500장씩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꾸준히 일감이 들어오고 반응이 있고 한살림도 의외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되고 나서 한살림이 그런 면생리대도 이제 물품으로 받아주겠다. 한 몇 년을 저희가 꾸준히 알리는 노력을 하니까 면생리대를 물품화 시켜줄 테니 그러면 이거는 의약 예품이니까 식약처 허가를 받아라. 그때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제품인지를 그때 알게 됐고요. 근데 식약처 허가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시설에 맞추게 하려면 돈도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몇 천이 들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생리대는 아예 위쪽에서 작업하게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여기는 제 방이고요. 이쪽인데 이게 식약처 허가 받으려고 저희가 공사를 다 했는데 식약처 허가를 받으려면 이렇게 들어와서 옷을 다시 갈아입고 하게 이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면생리대라서 이렇게 원단을 보관하는 곳이 또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연생리대 좋아서 그냥 했는데 이런 공간을 다 만들어야 되고 원단도 검사를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이렇게 제품실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는 것들을 보관해 놓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이 좁은 데를 칸으로 다 나눠야 되는 게 재봉실 따로 있고 포장실 따로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게 하셔가지고 이거 이제 실사 나오시면 네, 이걸 하고 여기가 이제 여기는 포장하는 곳. 기준에 부합하려고 이렇게 지금 만드신 거죠? 네, 만들었고요. 지난번에 식약처에서 나왔는데 저희 보러 복도가 없다고 네. 복도를 만들려고 그래서 네, 여기는 이제 제공하는 곳, 네. 생리대 만드는 곳. 근데 생리대 주문이 한 살이면 이제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뭐 하루 정도 잡아서 일을 하고 옛날에는 생리대가 전적으로 다 팔렸다면 지금은 생리대는 일부만 차지하고 있고 은 별로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계속 가져가려면 우리는 그때 10만 원씩 출자했는데 돈을 더 많이 출자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그때 고민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자 출자해서 하자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행히 그때 도봉구에서 마을기업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행안부가 하는 마을기업. 그 공모 사업이 있어서 구청에서 그냥 해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그 당시에는 하기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때 마을기업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도봉구. 그러니까 사업비가 2년간에 거쳐서 5천이 나오는데 처음에 3천 나오고 그 다음에 2천 나오고 그 돈으로 저희가 작업장도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재봉틀도 구하고 식약처 허가에 필요한 그런 컨설팅도 받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기업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작업장도 생기고 이렇게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당시에 마을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은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사업비를 주시고 하니까 저희는 되게 의미가 있었고 그때는 다른 분들이 안 오시겠다고 하던 분들이 그때는 이제 조합원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해서 4명이 출자를 해서 100만 원씩 그때는 출자를 다시 넣어서 100만 원씩 내고 직원도 자활분들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감이 조금씩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름다운 가게 지하에다 그때 공간을 얻었었는데 그것도 한 1년 지나고 이러니까 그 공간도 좁아지기 시작하고 지하는 또 공기가 굉장히 나빠요. 이건 바느질인데 먼지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저희가 공간이 필요한데 옮길 돈은 없고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서울시 마을기업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받은 거는 행안부 마을기업 사업을 받은 거고 서울시 마을기업은 거기에 선정되면 공간지원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5천에서 1억까지 본인들이 그냥 신청을 하신 뒤에 무이자로 1억까지는 빌려주시고 5년 안에 이걸 갚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신청서를 써갖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항상 초창기니까 경쟁률이 높지 않아서 저희가 그때 선정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여기 건너편 거기 행운 돈가스라는 자리 2층에 50평짜리 건물에 저희가 들어가게 돼서 그래서 공간이 처음에는 지하에서 시작했다가 한 17평 정도였다가 이제 50평으로 행운 돈가스 2층 자리로 옮겨가게 돼서 거기서 이제 직원들도 좀 늘리고 이러면서 사업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요. 그 조건이 서울시가 저희한테 1억을 이렇게 주시는 조건이 사실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라고 그동안은 그냥 워커즈이긴 했으나 주식회사 목화송이었거든요. 근데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라고 그렇게 하셔서 저희가 협동조합이 뭐냐 그러다가 지금 하는 워커즈인데 이걸 우리가 꼭 해야 되냐 이게 단점이 있는데 우리가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게 맞나 싶어서 사실은 안 한다고 했다가 그래도 공간은 좁으니 그리고 앞으로는 협동조합이 우리가 가야 될 판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그때 저희가 목화성의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했고요. 지금은 저희는 직원협동조합으로 돼 있어서 직원분들 전체가 다 출자하신 건 아니고요. 5분, 저까지 합쳐서 5명의 조합원만 있으면 돼서 5분이 이사 1분, 이사 2, 저 이사장, 그 다음에 직원 일에 외부 감사 계시고 이래서 지금은 5명의 직원협동조합 조합원들로 꾸려진 저희는 직원협동조합인 협동조합도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저희는 직원협동조합으로 그렇게 꾸려가고요. 그렇게 사업을 계속 하다가 맨 마지막이 사회적 기업 단계인 거예요. 근데 마을기업도 사실은 지원금이나 이런 걸 주는 거는 참 좋지만 매번
그 중간 지원 조직으로부터 체크를 받아야 되고 실사 나오시고 너희가 매출은 얼마나 일으켰냐, 일자리는 얼마나 했냐, 그동안 활동한 건 뭐냐, 이런 걸 매번 써내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마을 기업이고 협동조합이라서 그런 걸 맞춰가야 되는데 사회적 기업은 한 단계 더 위거든요. 일자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일자리 지원금을 주세요. 다 주지는 않지만 그것도 있고 사업비도 또 신청하면 그것도 다 심사해서 주기는 하지만 2단계까지 저희가 해야 되나를 계속 고민했었는데 사회적 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점도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지막 단계로 2년 전에 인증 사회적 기업이 돼서 지금 저희는 마을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그리고 여성 기업까지 된 그런 기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예. 어려웠던 점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게 좋아서 한 거잖아요. 면생리대를 보급하려고 한 거고 제가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저는 그냥 주부였을 뿐이고 사업가가 되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대표가 되고 같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이걸 운영해 나가고 그 당시에는 물론 한살님이 관여는 하셨어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사업 보고를 하고 한 달간 워커즈로 이런 활동을 했다. 그동안은 요만큼의 물건을 만들었고 수입은 얼마였고 이런 걸 보고는 했으나 저희 간에 이렇게 서로 간에 왜 한국 사람들은 서로 감정이 있거나 이래도 말 잘 안 하잖아요. 잘못하면 싸움이 되거나 이러니까. 근데 서로 사업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워커즈 하면서 폭발하게 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제 협동조합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모르는 사람끼리 모여서 의견을 나누면서 사업을 한다는 게 저희는 모르고 워커즈를 해봤지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고 모르는 사람들인데 다 대표인 거예요. 우리가 차라리 직원이면 왜 그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지요. 정 안 되면 나갈 수가 있고 이런데 저희는 다 대표잖아요. 4명의 대표인데 4명이 똑같이 대표고 직원이고 그러니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근데 어떤 분은 대표의 권한만 누리고 싶어 하셔요. 의무는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답답해지는 거. 어떤 사람은 막 열심히 일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편한 일만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보람이라고 생각하며 면생리대 보급하려고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면생리대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지금은 또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 중에 면생리대 하는 기업들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의미 있고요. 그 당시에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해봤자 지역민들 몇 분 일자리 만드는 거였는데 지금은 어쨌든 저까지 포함해서 17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또 이익이 나기 시작해서 지역에 방앗골 복지관 독거노인 생신상 마련비로 저희가 매달 20만 원씩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면생리대를 뭐 라오스에 기부한다거나 이런 기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되게 보람이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주부였는데 사회적 경제를 알아가면서 사회적 경제 대표가 된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회적 경제는 일반 기업하고 어떻게 틀리고 내가 사회적 기업 대표로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가 점점 이렇게 배워지고 제 인생의 후반이 사회적 경제 활동가로 된 게 저 개인적으로는 보람은 있는. 근데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이 되면 이익이 나면 사회에 환원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익이 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저희도 적자가 났듯이 우리가 언제 뭐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3년 전인가부터는 이익이 나기 시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고민한 거는 그럼 어떤 일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나 궁금하긴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생리대에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 그걸로 생리대를 쓴다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직도 이런 데들이 있나 싶어서 저희가 그때 저희 생리대 500만 원어치를 충남에 있는 그룹홈이라 그러나 그런 데에 서울은 지원하는 곳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충남에 있는 거기에다가 저희가 500만 원어치의 생리대를 기부한 적이 있고 또
처음에는 북한의 생리대 상태가 되게 안 좋대요. 그래서 거기다 기부를 하고 싶었는데 북한은 기부하기도 쉽지 않은 데다가 일반인들의 감정이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못하고 그때 한살림을 통해서 라오스로 또 500만 원어치 생리대를 기부한 게 있고, 지역에는 복지관 어르신들을 이렇게 생신상을 이렇게 마련해 드리는데, 옛날에는 그게 기부가 많이 들어왔는데 어려워지니까 기부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서 생신상 차리는 게 참 어렵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기 시작해서 처음에는 10만 원 하다가 지금은 2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올해는 저희가 마스크를 1000장을 만들어서 도봉구청에 기부하기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저희가 틈날 때마다 기부를 조금씩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입금이 나면 모아둔 이유가 저희 작업장을 넓혀가야 되고 저희만의 작업장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월세를 내고 이러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나머지 이익 나는 거는 그렇게 모으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해 뚝섬에서 행사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렇게 부스에서 체험하는 부스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뭐 만들거나 할 때. 근데 저희는 면생리대를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하면 그 계시는 서울 시민들이 오셔서 무료로 생리대 하나씩 만들어 가실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활동을 한 달에 한 번씩 두 번째 토요일마다 저희가 한 7년간 꾸준히 참여해 왔어요. 그렇다고 뭐 많은 분이 생리대를 만들거나 그러시진 않아요. 거기는 뚝섬 장터니까 벼룩시장 형태의 그런 물건을 사러 오시지만 한 많을 때는 20명, 뭐 적을 때는 10명 정도 참여하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재능 기부의 하나로 지금 7년째 꾸준히 이어오고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내년에도 생기면 저희는 꾸준히 그렇게 하고, 지역민들한테 면생리대 무료 체험 행사는 지금도 꾸준히 하고 있어서 어디든 무슨 행사가 열린다 하면 저희가 부스 하나를 받아서 거기서 무료 체험을 하게 되고요. 그거는 마을 기업이 되면서부터 그 비용으로 하기 시작해서 저희가 어려울 때는 이걸 중단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적자나고 대표 월급도 못 줄 때 이걸 계속하는 게 맞냐 했는데, 이게 비용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이거였으니 그때도 꾸준히 해서 지금까지 누적 인원은 6,000명쯤에게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면생리대 써보고 좋다 하시고 구매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공 사례라고 뭐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희가 성공 사례라고 하시면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뭘 할지를 그러니까 기업은 사회적 경제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지를 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무거나 팔거나 하면 그냥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뚜렷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저희는 다행히 그때 사회적 가치를 고민한 건 아니지만 면생리대고 환경적인 제품을 만들겠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가치, 뭘 할지가 딱 정해져 있을 때 거기를 향해서 그런 목표가 뚜렷할 때 성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기업을 유지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닥 성공하시거나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뭘 할지를 뚜렷이 잡고 하시는 게 성공 사례이기도 하고, 일단 시작했으면 이거는 기업이에요. 사회적 경제니까 그냥 팔아주세요. 뭐 좋은 일 하니까 팔아주세요는 아니거든요. 다른 제품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물건이 튼튼하거나 가격이 저렴하거나 뭔가 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물건들은 좋지 않은 상품이 많다 이런 평가를 많이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현대백화점에 저희가 꾸준히 한 달에 한 번씩 팝업으로 행사에 참여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희 단골도 생기고 가성비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게, 끊임없이 패턴도 바꾸고 저희는 바느질을 진짜 명품 못지않게 실밥도 아주 꼼꼼히 따고, 그래서 중저가이긴 하지만 진짜 사회적 경제 물건 좋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니까 어렵지만 그러니까 저희를 도와달라는 입장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시는 곳은 물건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서비스를 하시는 곳은 다른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월등히 낮지는 못해도 비슷해야지, 아니 우린 좋은 일 하는데 이렇게로는 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도 커지니까 마을기업 연합회 모임도 있고 또 협동조합은 준회원 모임도 있고 사회적 기업은 또 사회적 기업끼리 모이는 기관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기업을 보게 돼요. 굉장히 훌륭한 기업도 있는데 저기는 좀 마을기업 맞아? 막 이렇게 생각되는 데도 있고 그런 기업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렇게 하는 거는 저거는 시장에서 물건 띄어다 파는 건데 저걸 왜 제지를 안 할까? 제가 행안부에다가 건의도 내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서울시나 지자체가 하는 일은 마을 기업을 이만큼 만들었으면 마을 기업이 줄어들기보다 계속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협동조합도 많아져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는 있지만 자꾸 줄어들면 이게 이제 실패 사례로 생각이 드셔서 그런지 정리를 안 하시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가면 좋은데 그런 기업들이 하나씩 문을,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기업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그러긴 하시더라고요. 그 아까 그 이사님께서 여기 직원분들이 17분 정도 계신다고 네. 했는데 사실 지금 뭐 이런 코로나 시국이나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셨던 시절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럴 때 이게 주문이 없거나 뭐 이럴 때 예. 직원분들은 출근은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분들은 일하셔야죠. 그냥 계속 만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한 2개월 정도 굉장히 불안했던 게 모든 매출이 떨어지고 저희는 행사장도 들고 가서 물건 팔거든요. 오늘도 지금 현대 판교 가서 행사하고 있어요. 행사장도 없지, 주문도 없지. 근데 물건은 만드셔야 돼요. 17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못했던 거 다 끄집어내서 하기도 하고 미리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이건 나갈 거니까 그거는 미리 해놓자. 근데 이게 한 달, 2달 되니까 물건들도 좀 마구 쌓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때 마침 저희가 마스크를 생산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창동 하나로에서 매니저님이 마스크 목화송이 좀 만드시면 안 되냐, 지금 마스크 굉장히 필요로 한다, 일회용은 살 수가 없을 때고 그러니까 그때 마스크를 만들 생각은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요? 그럼 저희가 만들어 볼게요 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 팔린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서 새로운 거를 막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요실금 팬티는 그 전부터 고민하고는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 아니면 짜투리 원단들 모아놓은 것들이 있어요. 저희가 그걸로도 계속 뭔가를 만들게 인건비는 나가니까 그동안 바쁠 때 하지 못했던 거를 하고 또 새로운 상품을 고민해 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게 저절로 굴러가는 사업이 아니구나. 저희는 근데 한 살림에만 납품하면 어느 정도 저희가 유지가 됐는데 그게 아니라 팔로로 계속 뚫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가 중기청에도 막 신청서를 내고 그 다음에 장터가 열렸었어요. 광화문 그 길가 거기에 매주 장터를 할 수 있게 열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 장터가 안 열리는데 저희가 물건을 들고 거기 나가서 팔기 시작하고 지역마다 행사가 있으면 또 물건을 들고 막 다른 구로 가서 저희 별명이 보따리 장사꾼이었던 게 트렁크에다가 물건을 들고 행사장 가서 이렇게 테이블 하나를 주면 거기서 막 물건을 팔고 그러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중기청 팔로도 생기고 뭐 스토아 36점 팔로도 생기고 그러면서 중간 지역 조직도 생기니까 그때는 구청만 있었는데 이제 도봉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도 생기고 서울에도 지원센터가 생기고 이러니까 막 이렇게 하던 팀들을 지원해 주기 시작하고 팔로도 열어주시고 막 이렇게 되면서 저희가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대표 월급도 밀린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되기는 해서 아니 그 혹시 아까 예. 그 팔로가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렇게 뭐 사업을 하시면서 당연한 팔로 일일 굉장히 텐데 중요하죠. 예. 그게 그 뭐 한살림이라는 백그라운드가 있다고 하셨지만 그 한살림을 제외하고 그 다 나머지 이제 그런 팔로들은 어떻게 뭐 이사장님이 개척을 하신 건지 아니면 영업직 직원이 따로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업 노하우를 조금 알려주신다면. 예, 저희는 영업직 직원은 따로 있지 않았고 그리고 팔로를 처음에는 고민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뭐 거기 유지가 충분히 됐었으니까. 근데 이제 위기 상황이 오고 그때 제가
저희가 일자리가 5명 이상이라서 그런지 중기청에서 메일이 오더라고요. 중기청 매장이 있다. 저는 행복한 백화점이 중기청이 운영하는 백화점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킨텍스에서 중기청 무슨 박람회 같은 거 열리니까 참여해 보라고 할 때 박람회 비용이 사실은 많게는 막 300, 400, 500 막 이렇게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박람회 참여하고 싶어도 비용이 많이 들면 참여를 안 하거나 지원금을 받아서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중기청이 하니까 킨텍스에서 하는 건 무료였어요. 뭐 방송국에서 찍어가고 이러기는 하지만 사람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무리 홍보를 한다고 해도 그때 중기청에 대한 중기청 지원 사업에 대한 교육이 위 교육장에서 있었어요. 박람회장에 손님 하나도 없는데 제가 뭐 손님이 없으니까 직원 보러 여기 이제 유지하시라고 그러고 올라가서 교육을 들었는데 중기청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근데 이제 자격 요건은 돼야 되죠. 뭐 직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되고 뭐 4대 보험이 되고 그때 저희가 행복한 백화점을 한번 신청해보고 그때 두 타에 중기청 매장 디자이너를 위한 중기청 매장을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신청서를 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에코백 앞치마인데 그 디자이너 클럽에 저희 제품이 진열이 되게 됐고 저희 제품이 중저가라서 그런지 또 나름 팔렸어요. 그러니까 중기청에서 인정을 해주시면서 면세점이 생겼는데 워커힐 면세점에 한번 납품해봐라. 워커힐 면세점에 납품하니까 저희가 일단 가격이 저렴한 게 중요했었나 봐요. 디자이너 제품은 굉장히 비싸요. 디자이너 분들이니까. 근데 저희 거는 거기서도 인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 면세점에 또 연락이 오고 그래서 중기청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 꽤 많아요. 저희는 면세점, 인천공항 면세점 4군데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은 다 철수해서 그 타격도 엄청나긴 한데 아임쇼핑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면세점들이 생겼는데 저희가 나가서 거기서 팔 수가 있고 지금 현대백화점 그것도 아임쇼핑 매장인 거예요. 거기서 파는데 자리를 마련해 주지만 저희 제품이 다행히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들어오라 그러고 그래서 중기청 판로는 그래서 자꾸 열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중간 지원 조직이 생기면서 여기도 신청해 보세요. 저기도 신청해 보세요 하는 신청서가 되게 많이 들어오면 저희는 다 신청해 봤어요. 물론 떨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면 신청을 해서 해보면 뭐 협동가게라고 생협 매장에 들어가는 데도 선정이 됐었고 어디든 그런 기회를 주시니까 신청해서 됐고 되면 저희가 제법 물건이 잘 팔리는 몇 위 안에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뭐 어디 백화점에도 들어오세요, 행사장 오세요 이런 것들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히 영업직 직원이 필요치는 않았던 게 저희는 알려지고 저희 물건을 써보신 분들은 사실 알려지고 또 생협 매장도 처음에는 한 살림이지만 아이코 둘의 생협 이런 식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입소문이랑 그러니까 제품이 좋은 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체감을 하셨겠네요. 예, 아직은 판로는 저희는 막 열지는 않는데 저희가 오프라인은 강한데 온라인이 약하더라고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온라인 쪽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지만 네이버나 다음은 굉장히 가격이잖아요. 저렴한 것부터 되니까 거기하고는 좀 싸움이 안 되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올해는 온라인에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온라인 매장에 진출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게 저희 목표긴 해요. 근데 저희는 단골분도 되게 많이 생기고 주부님들은 저희 물건 되게 좋아하시고요. 도봉구 안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희 물건 들고 계신 분들 되게 많아요. 곱빼기든 장바구니든 하도 많이 팔아서 그런가 봐요.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거? 아니요,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네.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그동안에 이게 많이 쌓여서 네, 그래서 네. 저희의 뭐 살아온 삶이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마을기업 할 때 그 뭘 해주고 싶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때 저는 이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다. 하다 보면 돈을 벌 수 있지만 지원금이 있으니까 뭔가 지원을 받고 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마을기업이나 지금 사회적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물론 지원금이 있어요. 도와도 주고. 그렇지만 돈이 되지는 않아요. 그거는 굉장히 노력을 했을 때, 몇 년이 지났을 때 돈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물론 사업이니까 돈을 벌게 노력은 하셔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거를 하면 돈을 벌겠구나. 국가에서 어떤 지원을 받겠구나. 이런 생각으로는 하시지 말아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원금이라는 건 굉장히 힘이 되기도 하지만 지원금은 또 독이 되기도 해요. 저희가 지원금이 딱 끝나고 나니까 복사지 사는 것조차도 이게 굉장히 그때는 어려울 때고, 그러니까 복사지가 항상 쌓여 있다가 쓰는 거랑 이제는 우리 돈으로 그걸 다 지불하고 그럴 때 이것도 부담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짜를 쓴다는 게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 있어서 잘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코 돈이 되는 건 아니니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아무리 사회적 가치가 중요해도 내가 즐겁지 않으면 계속할 수 없거든요. 그런 걸 찾으시고, 저는 아이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제발 젊은 분들은 아이부터 키우고 그러고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도 사회적 기업 대표님 계시는데 애가 초등학생이니까 애 케어하다가 이거 하다가, 사업은 어쩔 때는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애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이 사업은 애 다 키워 놓으시고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있을 때 하셔도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런 포장 같은 그리고 것들도 다 포장도 조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 처음에 저희가 이렇게 뿌린 걸로 했는데, 이거는 아이컵이 사회적기업진흥원의 지원을 받아서 디자이너를 저희가 엮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됐는데 저는 참 이게 좋은 게 되게 이뻐요. 안에 브러셔까지 되는 아. 장바구니가 된 거예요. 네. 이런 디자인을 그건 좋네요 하고 가져들은 많이 가져가세요. 남자들은 이쁘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고, 얘가 또 방수예요. 그 안에 지퍼도 있어요. 노는데요? 그렇죠. 네. 그럼 와이프 하지 말고 아니. 이게 백자가 있고 어이, 숫자가 있고 숫자가 있고